안녕하세요. 중학생 여러분들의 진로 선택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 안내 및 소개를 해드릴 강사 김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이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서울관광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서울시 교육청 교육용부정보원의 대학 진학지도지원단의 특성화고 팀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진로와 진학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의 내용 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개의 대주제로 구성했는데요. 첫 번째는 진로 기초 과정에 대한 살펴보기로서 특히 달라진 고등학교 학사 운영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첫 번째 2015 개정 교육 과정과 두 번째 2022학년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 학점제 내용을 주된 포인트로 삼아서 진로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아쉬움을 조금 해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로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안내 및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주제는요. 2022학년도 현재 중학교 3학년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선발 계획, 즉 입학 전형 요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 시에 어떤 절차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안의 자료 추천은 2020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라든지 커리어 캐스트, 하이파이브 인포, 그리고 한국대교협의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여러 자료실의 내용을 가지고 본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다음 차트 보실까요? 첫 번째 주제인 진로 기초 과정에 대해서 한번 탐색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힘든 시기이죠. 여러 가지로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많은 일상에 많은 또 변화를 또 초래해 주었지만 역시 못지않게 교육 현장에도 이와 같은 여러 코로나 이전에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었던 많은 활동들이 아쉽게도 코로나 시대에는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제 기능을 교육 현장에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자료 출처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2020년 7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14주 동안 교육부에서 주관해가지고 학교 생활 및 진로 활동의 만족도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첫 번째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에 학교 생활 만족도와 진로 활동 만족도에 대한 두 가지 요소를 파악을 했는데요. 만점 기준 4.5로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초등학생들이었고요. 그 다음이 고등학생, 중학생 비슷한 분포를 보였습니다만은 대신에 코로나가 한참 극성을 부린 시기였는지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모두 진로 활동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학교 생활의 만족도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이러한 또 결과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한 좀 더 아쉬움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의 그 상급학교 진로 선택에 대한 신중한 그리고 슬기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또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고등학교 유형별 설립 유형에 따른 크게 네 가지 형태의 학교 급별을 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고는 말 그대로 특정 분야가 아닌 일반적인 그러한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학교이고요. 인문 자연으로 구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목적 고등학교, 줄여서 특목고라고 하죠. 가칭, 외국어 계열의 전문, 그리고 국제 계열의 유능한 젊은이, 그리고 과학에 뛰어난 재능, 예체능에, 그리고 산업 수요 맞춤형, 즉 흔히 우리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재 양성 목표라는 특수 목적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업과 상업과 농업, 수산업, 그리고 가사 계열의 5개 계열을 운영하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특정 분야의 전문의를 길러를 하는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고 교육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학제 운영 과정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마는 조금 교육 과정이나 편성에 있어서 좀 자율적인 어떤 그러한 운영 과정이 더 많이 부여되는 바로 자율고등학교, 자율형 공립, 흔히 말하는 자공고와 그리고 자율형 사립, 자율형 자사고 이렇게 4개 학교가 설립 요인에 따라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특성을 진로의 성향이라든지 학습의 성향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본인의 성향에 맞추어서 상급학교인 고등학교를 적절히 자기에 맞는 맞춤형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감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에 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선택의 그 지형을 보게 되면은 고등학교의 어떤 그러한 유형을 뛰어넘어서 개별 학교의 경쟁력이 곧 그 학생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그 구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져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회 환경이라든지 대학의 어떤 교육 환경이라든지 역시 또 취업의 어떤 그러한 환경이라든지 또 그리고 또 진학에 있어서의 대입 선발 여러 방법의 어떤 그러한 추계 변화들이라든지 이러한 교육 현장에도 많은 일련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이제 우리 중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고등학교 진로 선택을 앞둔 시점에서 아마 더욱더 아마 슬기롭고 지혜로운 이러한 선택이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간단한 그 팁을 안내해 드리면 어떤 자신의 진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학과 취업에 대한 이러한 설계를 좀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떤 자신의 어떤 인성적인 그리고 특히 중요한 어떤 그러한 학습의 성향 이런 것들도 반드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항목이고요. 그리고 내가 성적이 무조건 상위권의 우수한 성적 분포를 보인다고 해서 상위권 학교의 특수 목적고 지원은 조금 더 신중을 좀 기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성실함, 여기에서 성실함이란 어떤 주어진 과제라든지 자신의 어떤 그러한 주어진 목표에 따라서 자율적인 의지대로 가는 거, 특히 자기주도적인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학습의 어떤 그러한 설계의 구조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강조되고요. 스트레스 대처 능력은 특히 그 학교에서의 여러 중간이라든지 기말고사라든지 수행평가와 즉 평가 요소와 상당히 많이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그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그 돌발적인 변수들이 많이 상존하거든요. 학교 환경에서는. 특히 시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이라든지 평가 후에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유연한 어떤 그런 사고 능력이나 대처, 태도, 자세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한 번쯤은 최종 선택에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의 여러 가지 그 진로의 어떤 그러한 성향뿐만 아니라 특히 해당 학교의 커리큘럼, 진로 프로그램, 면학 분위기, 그리고 취업과 어떤 그러한 진학의 어떤 그러한 데이터의 결과물,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통학 거리의 어떤 그러한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한 부모님과 함께 또 다가가서 담임쌤과 함께 충분히 좀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더욱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다라고 다시 한번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안내 말씀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그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앞으로 그 미래 사회에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확정치는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앞으로 그 정말 미래 사회에서 가장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성장률이 높은
20개 직업군이 이렇게 소개가, 그의 평균 연봉과 함께 소개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커리어 캐스트는 세계적인 그 직업 컨설팅 전문 회사로서 2년마다 주기적으로 그해 가장 최고의 어떤 직업군이라든지 새로운 신종 직업군, 그리고 이제 사라지는 직업군, 즉 앞으로 조금 전망이 높지 않은 이러한 여러 가지 직업군들을 이렇게 내놓는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컨설팅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자, 맨 위에 보시게 되면은 태양열, 태양광 설치 기사에서부터 가장 하단부의 사열 전문가까지 이렇게 추정일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 가장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는 상위 20개 직업군에 대해서 내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절반 가까이 11개 정도의 어떤 그러한 직업군, 즉, 그, 의료 보건, 사람의 테라피라고 하죠. 치료.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테라피 치료사, 분석, 이런 의료 보안, 그리고 보건 계열의 이러한 그 직업군이 상당히 앞으로의 그 유망한 어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직업군으로 50% 이상 뽑혔고요. 선정이 됐고요. 그 외에 어떤 그러한 친환경적인 풍력 터빈이라든지 태양열, 태양광 관련이라든지 또 산불 진화 및 예방 전문가라든지 이런 또 어떤 직업군이 역시도 그 다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학자라든지 웹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든지 뭐 분석가라든지 정보보안 분석가라든지 이런 또 IT 컴퓨터 이러한 계열의 또 직업군도 미래에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위 20개의 직업군에 속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좀 초점을 안으로 모아서 우리나라 직업군의 변화 추이는 앞으로의 그 역시 그 증가할 수 있는 직업군은 재무관리라든지 매니지먼트라든지 그리고 컴퓨터와 수학 계열의 그리고 건설 공학적인 그리고 어떤 그러한 온라인 판매 관련직과 관련된 이러한 직군들이 앞으로 역시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러한 직업에 있어서의 전망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 수의 변화를 들여다봤을 때 쭉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중반, 그리고 2017년도까지 이렇게 많은 여러 어떤 그러한 그 직업 수와 직업명 수가 상당히 그 양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유사한 이러한 더욱더 특정 직업군에 뿐만 아니라 그 직업과 관련된 직업이라든지 본 직업과 관련된 그다음에 관련 직업, 유사 직업 등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세포 분열하듯이 많이 확장되고 있음을 그만큼 세상이 더 다양해지고 전문성을 요하고 세분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가 주관한 2002년 직업교육 현황 조사에서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원래는 상위 20개를 추렸었는데요. 선생님이 화면에는 10개만 각각 수록을 해봤습니다. 물론 왼쪽에는 실시간 포털 사이트에서 인기 검색어입니다. 그 학생들이 들어와서 검색한 직업군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베스트 10. 그래서 약간의 교육부에서 주관한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내놓은 상위 10개 희망 직업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운동선수에서도 의사군, 여기에서 이제 교사는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특수학교 선생님들을 다 포함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직업은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 유튜버라든지 그다음에 그 스트리머라든지 BJ 같은 지금 뜨고 있는 이러한 신종 직업군이 되겠고요. 역시 게이머, 경찰관, 조리, 또 특히 이제 웹툰 작가.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의 경우에 역시 1위는 교사고요. 특히 이제 그 초, 중, 고 학령을 뛰어넘어서 지난 10년 동안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부동의 상위권 탑 3 안에 드는 직업군이 바로 교사입니다. 근데 교사는 최근에는 조금은 좀 방금 그 토탈 인기 검색에도 봤지만 가장
높은 군에 속하지만 가장 하위에 10번째에 속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도 교사와 그리고 이제 간호사, 이건 현재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감염 상황을 조금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뭐 드라마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뷰티 디자이너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든지 그다음 네일 아티스트, 그 헤어 디자이너, 그다음에 타투 있죠. 이런 타투이스트,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군, 그리고 의료보건 관련직에도 뭐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그리고 이제 뭐 네, 마사지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임상병리사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직종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제 중학생들이 상위 10개로 잡은 희망 직업을 좀 더 확대해서 강조해 보면 역시 비슷하죠. 초등학생, 고등학생이 선호한 교사, 의사, 경찰관, 군인, 그리고 이제 뭐 디자이너, 공무원 이런 요소로 희망 직업이 소개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희망 직업을 알게 된 그러한 그 경로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대중매체라든지 TV를 통해서 파악을 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부모님,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의 그 역할이 상당히 그 진로 형성기 때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통계에 의하면 어떤 그 대화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는 가정일수록 자녀들의 어떤 그러한 진로에 대한 성공 안착하는 이러한 그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반대로 권위적인 닫혀있는 가정일수록 이게 상당히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그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지 스트레스, 자신의 어떤 그러한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함, 두려움이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의 그 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웹사이트라든지 SNS, 그 외의 친구, 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의 경우에 역시 비슷하죠? 위치는 조금 바뀌었지만 순서는 웹사이트, 대중매체, 그리고 이제 부모님,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 그리고 이제 관련 전문 책자들을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중학생 여러분들은요, 고등학교 선배들과 비슷하죠? 1위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모님,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TV라든지 대중매체, 그리고 친구, 학교 선생님. 아마 이러한 요소들이 되게 약간의 그 순서의 자리 바꿈은 있지만 대개는 우리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웹사이트, 그리고 대중매체, 그리고 부모님, 가정에서의 부모님과의 어떤 여러 가지 소통이나 그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하고 싶은 이러한 직업을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들의 진로 정보를 획득하는 주요 출처를 봤더니 중학생들의 경우 역시 가족과 학부모로부터 절반 가까이 상당히 고등학생은 더 이제 고등학생은 커리어넷이 이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두 번째 커리어넷, 그리고 친구, 특히 이제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SNS, 그러니까 온라인방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전문 사이트인 커리어넷과 인터넷 동영상, 그리고 이제 역시 담임선생님과의 그 여러 가지 어떤 교감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대학교육협회에서 내놓은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 어디가라 사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역시 가족의 틀 안에서 이렇게 진로에 대한 뭐 입시가 되었던, 그 다음에 취업이 됐던 간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진로의 커리어에 관한 정보들을 획득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진로 교육 관련 초, 중, 고등학교 공통으로 관련 사이트 활용 현황을 봤더니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커리어넷 진로 정보망의 사이트를 활용하는 현황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학교의 경우에는 워크넷,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역시 워크넷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공통으로 한 가지 그 진로 체험망 중에 하나인, 이게 다 전부 다 이제 교육부와 연계되어 있는 일종의 이제 공적인 사적인 여러 가지 그 진로 교육과 관련된 그 전문 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꿈길이라고 하는 특히 초등학교,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의 이러한 진로 체험망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활용하는 이러한 빈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남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외에도, 이 외에도 고입정보 포털이라든지 뭐 후기고, 인포, 그 다음에 하이인포 특성하고 이런 관련한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밑에 포털 하이파이브 특성하고 마이스터 포털 나오죠.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특히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사이트에 상당히 거의 95% 가까운 높은 이러한 사이트를 활용해서 진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히 이제 중학생들의 진학 희망 고등학교 선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역시 10개 항목을 꼽아봤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거의 희망하는 진로 직업 목표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선택을 했다. 그 다음으로는 성적, 학업 역량이라도 할 수 있겠죠. 이른바 흔히 말하는 내신 성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부터의 그러한 통학거리,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매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없다라고 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만큼 중학생들이 조금 휩쓸리는 본인의 어떤 그러한 정확히 본인의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업 능력, 제반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휩쓸리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냥 바람 불듯이 이렇게 그냥 아무런 정보 탐색 없이 쫓아가는 이러한 선택도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것, 흥미, 그리고 잘하는 것, 적성을 반영한 이러한 선택지 순서였고요. 그 외에 부모님의 희망이라든지 친구들과 함께 또 선생님들의 어떤 그러한 조언을 받아들여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떤 이유, 이런 것들이 됐고요. 그래서 그 희망하는 진로 직업 목표에서부터 흥미와 적성을 반영한 5가지 지표가 거의 한 83%를 차지하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제 고등학생들의 그 졸업 후의 진로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앞서 말씀드린 5개 유형, 별로 조금 대학 진학, 진로 계획이 있어서 대학 진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요즘 또 강조되고 있는 창업, 그리고 이제 기타에서는 군 입대라든지 병역 문제, 남학생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해외의 어떤 그러한 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진로의 계획에 구분 기준을 놓고 일반고, 과고, 예고, 국제고, 예체능고, 아까 마이스터 고등학교,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부터 뭐 예체능고까지는 대부분의 대학 진학, 그리고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선취업, 그리고 이제 진학은 3년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취업이 가장 취업 비율이 높았고요.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역시 취업과 진학이 조금 병행할 수 있는 이러한 속성이 그대로 진로 계획안의 결과로서 도출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고등학교였던 여러분들의 그러한 선택에 조금은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또 발굴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이 희망하는 진학의 전공 계열 역시 학과와 따라서 상위 10개로 삼아봤습니다. 남학생들의 경우와 여학생들의 경우에 상위권 희망 전공 계열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상위권의 분포 진학 희망 전공 계열을 보게 되면은 간호학과, 디자인, 사회과학, 생화학, 환경, 언어문학 이런 순서였고요.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컴퓨터 통신이라든지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어떤 이과적인 공업 계열의 어떤 그러한 속성이 강하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상업, 경영, 경제라든지 의료 이런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체적으로 남학생, 여학생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묶어서 바라봤을 때 상위권에서는 컴퓨터 통신이라든지 경영, 경제, 생화학, 환경 그리고 간호, 디자인 화공, 기계, 금속의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래 한 챕터를 끝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달라진 여러 가지 그 고등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미리 보기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지금 현재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과 그리고 국어 학점제의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는 개정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그 교육 운영 프로그램을 미리 보기로 먼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일종의 가늠자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한번 탐색 활동을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말 그대로 자주적이고 더불어 사는 그리고 교양 있고 세련된 상식이 통하는 그리고 창의적인 이러한 일종의 어벤져스급 이러한 미래의 바른 이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내놓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고요.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자. 그래서 다 합쳐지는 생물에서는 통섭이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융합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특히 중학교에서는 과학과 기술 과정 정보교과를 신설했고요. 운영하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정보 과목을 일반 선택으로 전환해서 모두가 필수적으로 다 이수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이에 따라서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러한 교과군에서 벗어나서 공통 과목 및 선택 과목으로, 즉 선택 과목은 일반 그리고 진로 선택, 그리고 최근에 아마 개정 보완이 조금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융합 선택 과목까지 해가지고 기존의 이원화 구조 시스템에서 선택 과목이 이제 세 개의 형태로 좀 더 세분화되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보통 교과 도시 특목고가 2025학년부터 일반고로 이제 전환이 예정되고 있는 이러한 추이여서 그 특목고에서 배우는 보통 교과, 전문 교과로 이제 분리시켜 버리는 대입제도도 역시 3년 애고제가 이제 실시가 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이러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편제를 보게 되면 크게 교과 영역고과 그다음에 학교의 자율 과정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의 수행 과정 이렇게 크게 세 분야로 나눠지고요.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교과군에 있어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역시 이원화되어서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그리고 전문 교과는 전문 교과 1과 전문 교과 2로 이렇게 구별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선택 과목에는 방금 첫 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추가될 융합 선택 과목. 참고로 이제 융합 선택 과목은 뭐 AI라든지 인공지능, 기후위기, 환경의 어떤 그러한 변화라든지 컴퓨터, IT 관련 이러한 어떤 과목들이 더 추가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과목의 내용은 다음 장에서 안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성화고와 관련된 바로 전문교과가 바로 이제 전문교과 2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다시 세 개의 어떤 그러한 과목군으로 세분화되는데요. 계열을 떠나서 5개의 계열을 떠나서 공통 필수로 배우는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라고 하는 공통 과목 하나와 그리고 이제 계열에 따른 기초 이론 과목군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과목군 이렇게 세 분야로 설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문교과 1은 그 특목고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그 어학 관련 이러한 과목군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4가지의 축으로 구별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 과목에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이제 한국사가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사회군, 통합과학군, 실험을 포함한 이러한 공통 과목이 또 6개 과목군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교육과정의 세안을 살펴보면은 우선 그 학년, 과목,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공부하고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1학년에는 공통 과목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급에 상관없이 1등급에서 9등급으로 기존의 방식으로 평가가 조정이 기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3학년에 가서는 일반 선택 과목군,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군, 뭐 위계적으로 학년별로 운영되는 경우 있고, 그냥 무학년제로 섞여서 학년 구별 없이 혼용되어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일반 선택 과목군은 예, 그 1등급, 9등급으로 역시 공통 과목과 같이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평가라고 비율로 평가가 됩니다. 3단계 A, 그 다음에 B, 그리고 C 이렇게 일정 비율로 성취도 비율, 즉 절대평가 형식이 되겠죠.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공통과목군, 선택과목군, 전문교과 이렇게 보면은 공통과목군은 기초소양 과목이 되겠고요. 일반 선택과목은 기초 그 공통과목에 뛰어넘어서 조금 더 심화된 과목이 되겠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융합과 실제 생활에 좀 더 깊이 있는 실생활 위주의 체험 등의 이러한 과목군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교과 일은 특목고에서 대신에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는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교과 A는 방금 살펴봤지만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주로 이렇게 계열에 따라서 분류돼서 배우는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정교육과정 교과 구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초군, 탐구군, 체육, 예술군, 생활교육, 교양과목군 이렇게 4개 영역으로 나누어져서 그 다음에 공통과목군, 기초군에, 탐구군에 그리고 이제 제2의 국어, 생활예술, 예체능 보시고요. 선택 과목이 있어서 이제 일반 선택군,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군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과목별로, 교과군별로 이렇게 위계적으로 이렇게 선택 과목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한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특성화고에서 해당 계열별로 학교 현장에서 따로 배우는 전문교과 이 예시 또 뒷장에서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경영 금융계열의 경우에는 상업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전문 공통 과목은 성공적인 직업생활 필수이고요. 대개 2학년 또는 3학년, 고학년에서 대개 수업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기초 과목군은 창업경제에서부터 전자상거래 일반까지 개설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실무 과목군은 이렇게 총무, 노무 관리라든지 매장 판매, 방문 판매, 실무 위주의 이러한 과목군으로도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학이라든지 취업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그러한 포인트 학과는 경영, 사무나 재미, 회계, 유통, 금융, 판매로 이렇게 이어져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학교 유형별 간단하게 실제 어떤 그러한 학교 현장에서 교육 과정이 어떻게 흔히 말하는 커리큘럼이죠.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반고는 자율고와 자공고, 자사고를 포함해서 크게 그 운영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흔히 말하는 국영수사가 주요 과목, 즉 보통 과목의 그 수업 시수가 상대적으로 특성화고나 특목고에 비해서 많이 개설되어 있고요. 역시 특목고도 조금 마찬가지게 편성이 되고요. 특히 마이스터를 포함한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이러한 주요 과목도 물론 배우지만 상대적으로 전문교과 선취업 후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이러한 학교에서 일반고나 특목고와는 달리 전문교과의 비중, 이해 비중이 조금 더 학교 현장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배우게 되는 이러한 과목 구조의 현장에서의 커리큘럼이 현재 운영된다라고 하는 거 안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별해 보면은 일반고와 특성화고로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확장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교과의 그 단위수, 그 수업 시수 전체적인 이수 과정과 그 다음에 특성화고에서 특히 보통 교과보다는 전문 교과 이에 이러한 과목들의 그 편성 과정이 훨씬 더 이렇게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그러한 특화점이 구별이 된다는 거. 전체적으로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 다 같습니다. 수업 일수도 190일 같고요. 하지만 학교의 자율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보통 교과의 편중, 그 전문 교과의 이러한 편제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서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우선 진로, 즉 직업을 포함한 희망에 따라서 이제 학생 수요자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과적 과목을 이수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누적 학점이 기존에는 단위수였지만 이제는 학점으로 대학처럼 그 표현 방식이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은 설령 3학년 2학기 전 과정을 다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리 그 총 학점을 다 이수할 경우에는 먼저 선 졸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만약에 어떤 그 특정 과목에 있어서 그 학점이 그 기준치의 어떤 그러한 과락을 했었을 경우에는 미인정이죠. 지금은 현행 어떤 그러한 교육과정 운영체제에서는 이러한 뭐 미기준, 미이수 이러한 기준이 없지만 학점제의 전면 시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는 대학교처럼 이렇게 본인이 만약에 제대로 학점을 포인트를 따지 못하면 다시 해당 과목을 뭐 주말이라든지 방학 때 다시 이수해야 되는 시험을 봐서 수업을 듣고 다시 시험을 봐서 일정 기준 이상을 따야만 졸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탄력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그러한 미래 사회 인재 역량에 맞는 변화에 맞는 새롭게 도입된 교육 과정이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의 지금 추진 일정을 보게 되면은 크게 도입 준비기 여기에는 이제 2015, 2022 교육과정과 맞물려서 같이 가고요. 거기에는 역시 평가 제도 방식이라든지 대입 제도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같이 행정적인 내용들이 또 병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 준비기 2020년 현재 2021년이 해당이 되겠고요. 현재 그래서 2020년도부터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점제가 지금 부분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도부터 2021 교육과정이 이제 확대 시행이 되면서 이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계속해서 이제 보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 내년에는 이제 특히 특성화고가 전면 그 학점제가 도입이 되어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이제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4년도 대입 방향의 방향과 이제 맞물려서 여러 보완하고 수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022학년도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전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가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 학점제의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가 되겠죠. 기본적인 모형 2개 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기 모형으로 또 2개 안이 있습니다. 총 4개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 모형에는 가장 이제 권장하는 기본적인 그 고교 학점제 커리큘럼인데요. 첫 번째 학과 안에 그러니까 같은 학과라 하더라도 코스형 교육과정과 복수 자격 그 대학처럼 똑같습니다. 복수 전공 2개 이상의 어떤 그러한 비록 학과는 내가 예를 들어서 외식조리과로 들어갔지만 입학을 했지만 그 외식조리과에서 내가 일정 학점을 또 하나 땀으로 인해서 일종의 전공 하나 부전공이죠. 혹은 복수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식을 하고 서양식 요리를 내가 주로 많이 이수를 했는데 그것 말고도 내가 또 어떤 그 제과제빵, 베이커리 이런 분야 아니면 뭐 조주사 아니면 이제 그 바텐더라든지 바리스타 이런 과정에 또 기본 뭐 학점을 또 24학점, 26학점 이수를 했다. 그러면 역시 현재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뭐 부전공이라든지 또 복수 전공을 통해서 그 자격증 하나가 더 이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 내 코스라는 것은 내가 처음에는 외식조리과 들어가게 된 지금 현행에서는 거기에는 나는 정말 제과제빵을 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본의 아니게 제과제빵뿐만 아니라 양식, 중식, 일식, 뭐 카빙, 특수요리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부담감이 있는 것 반면에 물론 다 해볼 수 있어서 또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러한 그 스킬을 쌓는 어떤 그러한 그 내용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상당히 더 이렇게 좀 부담이 되는 요소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이게 학과 내 코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외식조리과로 들어왔지만 나는 특별히 이 과정에서 중식을 하고 싶어. 좀 집중적으로. 나는 제과제빵에 더 전담을 하고 싶어. 이런 학생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과목이라든지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학교 내에서 많이 마련해 둔다는 것입니다. 교육과정 속에.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학과 간의 역시 융합이다. 그냥 경계가 이제는 점점점 조금 모호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특정 어떤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 전공 가지고는 이제는 미래 사회에 어떤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이 이제는 부족해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교육 과정에서도 학과 간에 서로 이렇게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이러한 융합 교육 과정의 운영 기본 모형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학교 간에 따라서는 선택할 수 있는 학교 간, 뭐 일반계 고등학교, 특특목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하고, 대안학교 이렇게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을 마련해 가지고 학생들이 과목에 따라서 이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오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좀 이제 학교 밖 교육 현장을 조금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더 상위 학교의 대학이라든지 관련 산업체와도 역시 연계해서 함께 이렇게 콜라보를 이루어서 교육과정을 같이 운영하는 이러한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이 바로 고교 학점제 교육과정의 실제 현장에서의 그러한 네 가지의 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교 2025학년도에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돼서 실시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현재에서 그리고 바뀌었을 때 잠깐 얘기했죠. 단위수가 이제는 학점으로 그 교과 영역이나 여러 동아리 활동, 비교과 활동에 있어서도 역시 지금보다는 조금 주당 시수가 조금 6시간씩 줄어드는 이러한 결과이고요. 단 과목 기준이 이수 기준이 지금은 없지만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취율이 과목당 40% I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미이수를 받게 되면은 보충을 해야만 그래서 40% 이상 성취도를 끌어올려야만 비로소 나중에 인정받아서 졸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표도 원칙적으로 지금이야 뭐 학교에서 다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견인해 주지만 이제는 고교 학점제 하에서는 본인이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과목 골라서 선택해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표를 학교 안, 학교 밖, 또 학과 내에서 얼마든지 계열별로 본인이 탄력적으로 응용해서 본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시간에 맞는 이러한 효율적인 탄력적인 시간표를 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는 지금은 전면 상대평가 방식이지만 이제 그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실시가 되면 공통 과목군은 기존의 상대평가식으로 등급제로 이루어지고요. 모든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교 학점제에서 그 추진의 실제 지금 현재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이 고교 학점제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1학점 수업료 이게 지금 서울에 있는 모 마이스터 고등학교인데요. 50분 17회에서 16회로 줄이고 역시 이수 학점이 기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금은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의 선택 과목이 조금은 더 기존에 비해서 대거 늘어났음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이수하게 되는 학점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배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최소 성취 도달을 위한 보충학습 과정 운영이 역시 3배 이상 이전 연도 시범 도입하기 이전에 비해서 3배 이상 껑충 뛰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형 세부 전공 운영도 역시 거의 80% 가까이 그만큼 실제 처음에 초기에는 약간의 그 기존의 어떤 그러한 학사 운영 과정과 조금은 좀 차이가 있어서 많이 좀 혼란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도입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학생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지는 이러한 경향을 지금 마이스터고의 사례에서 우리가 그 결과치 데이터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아마 이런 마이스터고 고등학교의 성공적인 어떤 고교 학점제의 어떤 그러한 그 도입 부분이 계속해서 다른 학교에도 계속
특성화 고등학교를 통해서 또 일반계 고등학교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었을 때 상당히 기존의 어떤 그런 우리의 교육 현장의 틀에 상당히 아주 그 지각 변동이 상당히 크고 아마 여러분들의 소질과 적성을 더욱더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아마 그 학교 현장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이제 첫 번째 진로 교육, 기초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이러한 또 여러분들의 도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다음 이제 그 펭수에 한번 그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귀엽죠? 특성화고 입학하게 되면은 우선 물론 주요 교과 이론적인 국영수사가 한국사 포함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까 전문교과 2에 해당되는 나의 계열과 적성에만 내가 정말 힘이 있고 내가 소질이 있고 나를 키워줄 수 있는 이러한 과목 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끌어올릴 수 있고요. 또 현장의 실무 실습 중심 수업으로 융합형 인재 그 양성에 여러분들이 더 맞춤 형식으로 접근해 갈 수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진로 선택을 할 수 있죠. 공직이라든지 공공기관의 대기업, 중소기업, 심지어 또 해외 취업, 또 그리고 요즘 강조하고 있는 창업활동, 이런 다양한 그러한 선택지가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죠. 그렇게 일종의 좀 그 진로에 있어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특성화고는 오히려 조금 더 아마 그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진로의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조금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은 1학년 그 학기 말에 가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혹시 우리 학교 내에 있는 여러 학과 가운데서 본인이 지금 현재는 내가 외식조리과에 들어왔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혹시 내가 다른 관광과라든지 IT 관련 미디어과로 나는 전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자체에서 협의해서 바로 2학년 진급 시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동하고 싶어 하는 학과로 전과가 가능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이게 1학년 학기 말에서 가능합니다. 특별히 어떤 그러한 제한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방해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진학에 있어서도 상당히 확장성이 체험 못지않게 잘 전형 통로가 잘 개설되어 있습니다. 선취업 후진하게 이루는 그 재직자 특별 전형. 그 남학생들은 군 입대, 20개월의 어떤 그런 군 의무 복무 기간도 재직 기간, 이렇게 3년이라고 하는 30 요건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군 의무 복무 기간도 재직 기간으로 기업에서 일한 기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훨씬 중대나 경희대 같은 그러한 중상위권 대학에 2등급대, 1등급대에 해당되는 그러한 성적대로 관련 학과에 있어서 훨씬 그보다 더 조금 더 안정적인 성적으로 본인이 그 수능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서류와 면접 전형만으로도 특별 전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진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나는 비록 특성화고 입학을 했지만 나는 취업보다는 먼저 진학을 먼저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도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정원 내 고른기회 전형이라든지 계약학과 그리고 대학별 고사 논술 전형이라든지 특기자 이러한 다양한 전형 또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 이런 거에도 충분히 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불이익 없이 차별 없이 역시 진학의 어떤 그러한 진학의 어떤 그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취업의 길을 선택을 했었을 때 펭수처럼 대학 역시 회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7년차, 8년차 이렇게 이제 전문인으로서 이렇게 훌륭한 30대가 되지도 않는 20대 중후반대에 입사 8년차에 이러한 이제 전문인으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꼭 이 공식대로 저 형식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고 어떤 다른 학교 고등학교에 비해서 특성화고의 어떤 그런 마이스터고등 포함해서 입학을 했었을 때 이렇게 크게 무리 없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했을 때 상당히 다른 어떤 그런 진로 선택을 한 학생들보다는 더욱더 본인이 진로의 어떤 그런 안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큰 과정과 계기, 코스가 마련된 학교가 바로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입학하면 여러분들의 그 흥미와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이런 적성을 살려서 취업과 선취업과 그리고 대학 진학, 선진학까지 모두 이렇게 취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정말 매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고등학교가 바로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선생님은 갑이 여러분들에게 또 자부하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역시 방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뭐 진로 인생에 있어서 고민을 덜게 될 것이고 역시 인생의 진로의 어떤 그러한 메달과 그리고 날개를 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특성화고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특정 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이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는 총 109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포 지역에는 특별히 김포 제1공업고등학교하고 통진고등학교 그리고 하성고등학교 3개 학교가 역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우선 특성화고등학교는 바로 67개 교에 해당이 되고요.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3개 고등학교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고등학교인데 보통 종합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직업계, 특성화 학과가 특별히 일반계 학과뿐만 아니라 일반 뭐 인문, 그 자연뿐만 아니라 이렇게 특별히 직업계 학과가 이원화돼서 설치되고 있는 이런 학교가 바로 39개, 이렇게 해서 총 109개 학교가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의 대표적인 5개 계열 학과를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업계열과 농생명, 그리고 수산해운, 그리고 가사 실업 계열, 그리고 공업 계열 이렇게 5개 계열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9개 상업정보, 공업, 가사 실업, 농생명 학교의 조금 세부적인 이런 학교군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상업정보 계열은 현재 그 위치, 소재, 부천에서부터 수원까지 이렇게 지역들 경기 물류고등학교에서부터 일반계학과인 파주여고까지 상업정보 계열 현황을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업 계열 역시 위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과고라든지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가사 실업 계열과 농생명 산업 계열은 경기 관광고부터 평청 경영고등학교까지 그리고 이제 동생명 계열에는 용인바이오 고등학교, 여주 자영농고 등 이렇게 그 위치와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특별히 NCS라는 국가의 어떤 그러한 표준 직무 능력 기준에 의거해가지고 대학과 연계해서 표준화된 이전에는 고등학교 따로 뭐 전문대 따로 4년제 대학교 따로따로 이렇게 전문교과 이 영역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반복되거나 중복되거나 되풀이되는 이런 시간을 허비하고 전혀 어떤 진로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데 정말 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교육 과정을 다 이제 표준화 NCS 기반의 틀에 묶어가지고 기존의 농생명 산업부터 가사 실업까지의 5개의 계열을 총 17개 교과과정으로 이렇게 경영금융에서부터 해양 선박운항까지 17개 교과과정을 표준화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전문교과의 체제를 대거 그러니까 단일 체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공통 그리고 기초 실무 과목 위주로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잘 탄탄하게 배우면 충분히 졸업 후에 선취업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별도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러한 교육 없이도 바로 현장에서 바로 투입이 돼서 바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전문의를 기를 수 있게끔 전문교과가 편제가 되어서 특성화고에서 안착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계열, 상업정보계열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디자인, 문화, 콘텐츠 이렇게 공통 과목군, 그리고 기초 과목군, 실무 과목군, 그리고 관련 학과, 보건복지 계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조리 계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용 관광이라든지 전기전자 정보통신기계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항목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경기도 관내에서 실제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전문 교과를 어떻게 학년별로 단계별로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세 개 고등학교를 한번 샘플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네 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 외국어학과 그리고 국제회계정보과까지. 그 1학년 때는 공통교과목을 다 이렇게 기본적인 또 다른 학교와 달리 성공적인 직업생활이 이렇게 1학년에도 과정이 편제가 되어 있고요. 2학년은 이제 도제반 외에 과정 그리고 3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실무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역시 4개 학과 자동차과와 미래자동차과까지 4개 학과가 설립 운영되고 있는데요. 역시 미래자동차 과정과 미래자동차 소프트웨어 과정으로 크게 이원화되어서 이렇게 학년별로 이렇게 주요 기본 교과 과정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김포에 있는 제1공업고등학교 역시 4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네요. 컴퓨터 응용기계과부터 IT 전자과까지 역시 4차 산업시대를 주도하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관련 첨단 과학의 이러한 핵심적인 어떤 그러한 학과들을 개설해서 미래의 어떤 그러한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이러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실제 세계의 어떤 그러한 유형별 학교를 통해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듯 정리해보면은 특성화고등학교는 첫 번째 그 현장 중심 학과 개편으로 첨단학과 신설 및 개편 과정을 통해서 4차 산업을 이끌어갈 그러한 인력들을 양성하는 학교이고요. 두 번째는 실습과 체험활동 중심으로 전공에 대한 이론교육, 실습으로 실무 능력을 끌어올리고 역시 다양한 경험, 새로운 지식 등을 끊임없이 연마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하는 교육활동이 운영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학교 현장에서만 그치지 않고 교육부, 중소기업청, 국방부, 정보통신부 등과의 여러 수많은 또 일반 사기업체, 지자체 협약을 통해서 적극적인 특성화 교육, 그러한 연계해서 하는 연계 교육을 실시하는 이러한 아주 배우며 체험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매력적인 전문 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가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어떤지 그런 다양한 진로 선택의 어떤 그러한 내용과 그 결과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진학과 취업 그리고 창업과 해외 취업의 네 분야로 한번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꾸로 가겠습니다. 특성화고에는 글로벌 현장학습 성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화면에는 지금 2011년도부터 2017년도의 데이터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년 동안 해외 현장 교육에 투입된 인원은 약 한 3,000명 가까이 되고요. 남녀 비율은 남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주로 이제 4개 지역, 그러니까 이 오세아니아 지역, 호주를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싱가포르라는 동남아 일대 지역군, 그리고 중국권, 그리고 이제 미주, 캐나다, 멕시코라든지 중남미까지 미국을 포함한 아우르는 미주 지역, 그리고 이제 스위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유럽 지역,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글로벌 현장 학습이 전개가 되었고요. 특별히 이제 파견 국가는 대개 한 11개에서 13개, 9개도 있었지만 거기에 이제 해마다 그 해당 지역에 파견된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요 국가별 파견 인원의 현황을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아까 호주권, 오세안, 뉴질랜드를 포함한 그 다음이 이제 중국권이었고요. 그 다음이 미주권 그리고 기타 유럽과 다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이러한 그 글로벌 현장 학습에 참여한 그 동기를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절반 가까이가 해외 경험이라도 많이 쌓고자 자신의 어떤 그러한 전문적인 식견을 조금 더 확장성을 넓히기 위해서 그 중요한 것은 취업 경력을 좀 쌓고자 일종의 그리고 이제 해외 특히 외국계 기업에 좀 관심이 많고 직접 현장에서 내가 취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 다음에 전공 역량 이런 등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현장 학습을 통해서
가장 큰 성과물은 뭐였느냐? 역시 자신감이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신감, 전문성, 그리고 내가 더 깊이 있게 더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필요성을 느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으로는 외국어 실력에 대한 말 더듬면서 내가 자신 있게 유창하지는 않지만 자신 있게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바를 어느 정도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외국어 실력이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진로의 방향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늠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역시 전공 분야의 역량 향상 순서였습니다. 긍정적인 어떤 그런 진로 역량의 효과가 상당히 더 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 고등학교, 학교 유형별 그 취업률을 보게 되면은 역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개년 동안의 지표를 보게 되면 역시 최근일수록 약간은 좀 취업률이 조금은 우리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죠. 대신에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안착이 되면서 조금 특목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역시 특목고의 취업률이 조금은 좀 상향되는 그 나머지는 이제 취업보다는 진학이 우선의 학교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 좀 더 세분화시켜서 특성화고 졸업자 연도별 5개 연도가 되겠습니다. 취업 및 진학의 추이, 여기에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제외가 됐습니다. 파란색 바 취업률이고요. 붉은색 바가 진학률, 그리고 이제 총 그레이 계통의 색바는 졸업생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약간의 그 증가한 표는 분명히 있지만 최근의 경향은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어쨌든 취업 환경이 또 사회 구조가 좀 더 이제 좀 깊이 있는 좀 더 심화된 이러한 전문 지식을 요하는 이러한 환경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고 변동되고 있고 또 이제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움츠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취업의 어떤 그러한 환경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고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사회의 어떤 불안한 환경 요소들이 결합이 되면서 나타난 결과로서 취업률이 조금 떨어지고 오히려 조금 이제 대안으로 진학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이러한 또 어떤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성화고 졸업자를 중심으로 한 진학의 추이를 보게 되면 역시 앞선 표와 마찬가지로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제외가 되고요. 살피시게 되면은 역시 5개 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게 되면은 2019년도, 2020년도 2년수에 보게 되면 역시 졸업생 대비 절반 이상이 진학 쪽으로 좀 쏠리는 취업보다는 진학 쪽의 어떤 그러한 진로 환경이 구축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두고 봤을 때 우리가 특성화 고등학교 하게 되면은 얼른 생각하게 되면은 취업만 우선적으로 하는 취업 전문계 고등학교가 아니냐. 그건 학교의 속성상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특성화 고등학교가 어떤 취업만을 위주로 하는 학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대안이라든지 좀 더 소질과 적성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러한 상급 학교에 더 끌어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러한 그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또 진학의 어떤 그러한 메리트도 충분히 갖춘 이러한 학교임을 충분히 우리가 그 특성화고의 그 결과치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경기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또 졸업생 후 학습제도 그래서 재직자 특별전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희망 사다리 장학금을 통한 장학금 그리고 이제 그 국가의 국비라는 것은 나라 예산으로 전액 무료가 되겠죠. 기능 기술을 이렇게 명장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연수의 기회 그리고 이제 그 대학에 진학과 동시에 바로 취업이 이루어지는 계약학과입니다. 3년 과정이죠. 방학이 없어요, 대신에. 전 1학년 때는 전액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중소기업에 내가 대학생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한양대 에리카에 이러한 계약학과 개설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입학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 학과에 내가 대학생인과 동시에 또 그 계약학과와 연계되어 있는 기업과 내가 역시 그 기업에 또 취업도 동시에 되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는 해당 기업에서 100% 장학금을 다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에 가서는 이제 본인 자비 부담 50% 그리고 해당 기업체에서 50% 지원해줘서 하게 4년 동안에 이수해야 할 이러한 학과가 전공 과정이 방학 없이 계약학과는 3년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4년 정식 과정으로 졸업이 되는 것 뿐이에요. 조금은 좀 이제 본인이 좀 더 열심히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취업과 동시에 이게 또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군대를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뭐 자리가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이제 인턴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정식 대졸자 과정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런 또 계약학과의 수혜, 물론 이제 뭐 성대라든지 고대라든지 연대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 특수학과의 경우에는 일반계 과정, 일반고 출신도 다양한 학생들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일단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특성화 학생들이 상당히 잘 준비하면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어떤 그러한 졸업 후 학습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업체 위탁이라든지 산업체에서 사내 어떤 개설하고 있는 대학의 이러한 과정에도 얼마든지 본인이 예, 같이 병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정부의 채용 확대 정책, 고졸 채용 확대를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지역인지 구급 고졸 채용이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뭐 국방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예,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 보게 되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해마다 예, 이러한 국가직의 공무원이 예,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계열별로 지금 예, 합격을 해서 또 역시 잘 들어가서 자신의 능력 발휘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방직도 해당이 되고 각종 공공기관, 공기업, 네, 또 민간 부사관 이러한 전형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어떤 그러한 혜택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예, 직업계고 3학년상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렇게 일종의 그 스펙뿐만 아니라 내가 좀 더 이렇게 그 진로의 어떤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 사회에 좀 더 빠르게 다른 어떤 학교급별 출신보다 특성화고 출신자들이 비록 고등학교 바로 마치자마자 사회로 뛰어들었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어떤 불협화음이나 시행착오를 덜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현장 실습 지원금이라든지 청년 뭐 디지털 일자리 사업까지 보증금 대출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세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가 3학년 학생 채용 약정형 현장 실습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다 포함이 되죠. 이른바 현장 실습 지원금의 그 명목으로 학생 1인당 1일 3만 원입니다. 최대 60일까지니까 지원금이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지원 조건의 상세 내용은 이런 관련한 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입니다. 역시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이러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일반고 직업 위탁자는 6개월 이상이 이제 재직을 하고 있다는 증빙을 하면 됩니다. 이 역시 이게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실습 기업 현장의 교육적인 선생님들에게 결국 교사에게 지원된다는 것은 현장 교사에게 지원된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수요자인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이 지원비가 혜택이 여러 가지 그 본인의 어떤 그런 진로 전문성 향상에 그대로 녹여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 대표적인 특성화 고등학교에 이러한 여러분들의 그 현장 실습에 그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이렇게 구비되어서 안착되고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특성화 고등학교가 상당히 사실 여러분들의 그 앞으로의 그 진로의 어떤 그러한 그 잠재 역량 쌓기에 얼마나 중요한 그 사다리형 학교가 되는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지원 제도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 본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학교 지금 현재 3학년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2022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의 신입생 전형 요강에 의해서 특별히 특성화 고등학교 입학 과정이 어떤지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발췌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고등학교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내가 어떤 그 나에게 어떤 그러한 장단점을 간추려서 내가 맞춤형으로 입학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그 전형 요강을 잘 정보를 탐색하게 되면은 내가 역시 진로의 선택에 있어서 좀 더 빠르게 다른 학생들보다 더 빠르게 안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지름길이자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발췌를 해서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길라잡의 내용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지원 자격의 기준은 원서 접수일 기준 전 가족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에 법률적으로 딱 전 가족이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원서 쓰는 그 원서 접수일 기준이 되겠죠. 실제 작성일 뿐만 아니라 접수까지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본격적인 그 전형 요강을 살펴보기 이전에 특성화고등학교, 특별히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쓸모 있는 팁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요. 약간의 그 주관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에 30년 이상을 재직하고 있으면서 경험한 결과 조금 간추려 봤습니다. 요강과 함께. 학교보다는 학과 유지의 선택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훨씬 더 좀 이렇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취업률이라든지 진학률, 그 진로 현황의 결과물을 한번 요즘은 정보공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보공시에 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중복 없이 공정하게 정확하게 전년도 데이터들을 다 실로 탑재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거 허위일 수가 없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를 놓고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전형 요소, 즉 전공 역량이라든지 잠재력 같은 본인에 해당이 되겠죠. 인성적인, 학업 계획적인, 취업과 창업 의지 등 이런 것들을 좀 반영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특별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죠. 더 기회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고보다 먼저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전기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특성화고에 대한 여러분들이 사전 이러한 정보 탐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일반 전형 간에 그리고 특별 전형 간에 약간의 그 선발 비율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최종 100명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뭐 일반 전형으로는 50명, 특별 전형으로는 50명 이렇게 균형성 있게 선발하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은 일반 전형 성적 기준으로 내신 성적 기준으로는 한 10명 내외 나머지 90명은 특별 전형으로 이렇게도 선발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비율의 차이를 분명히 또 파악을 하셔서 본인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불안함과 유불리를 빨리 파악을 해서 내가 시행착오 없이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특별히 이런 핵심적인 어떤 부분만 선생님이 파악을 해서 간추려서 기술해 봤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히 2022학년도 경기도 관내 고등학교의 전형 일정을 전체적으로 크게 이제 정기학교, 후기학교 나눠지는데요.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는 정기학교에 마이스터 고등학교, 예체능, 예, 그리고 특성화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일반고이지만 특성화학과를 운영하는 종합고등학교 이렇게 다 먼저 선발하는 접수해서 선발하는 정기학교에 해당이 되겠죠.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미 예, 원서 접수는 특별전형에 즉 진로 적성 혹은 취업 희망자 특별전형.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미래인재 특별전형이라고 하고요. 경기도는 진로 적성 특별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가 이미 11월 5일부터 어제 화요일 날 19일 날 끝났고요. 합격자 발표를 이제 기다리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 내신 성적과 여러 어떤 다른 비교과 요소, 출결 봉사라든지 포함하는 일반 전형 성적이 가장 중요하죠. 11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이틀간 양일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는 다른 어떤 일반고에 비해서 정기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형 기간이 상대적으로 11월 말에 모두가 다 종료가 된다고 하는 것. 그만큼 빨리 접근해서 빨리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는 조기 탐색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일정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후기 고등학교의 전형 일정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본격적으로 2022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특성화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는 추천 입학제를 포함한 일반고 특성화고도 포함이 되죠. 전형하고 지원 자격은 이렇습니다. 아까 반드시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상 모든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요.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접해 있는 충청권, 충청도, 인천광역시권, 강원도권 이런 학생들도 해당 지역 지자체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역시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형 방법은 역시 똑같습니다.
이제 2022학년도 고등학교 경기도 되겠죠. 신입생 내신 성적 반영 지침에 의거하고요. 지원학과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게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격증별로 각각 1점의 가산점, 최대 이제 총점 10점을 이렇게 10점이 되겠죠. 예, 초과할 수는 없고요. 또 그다음에 동점자의 경우에는 예, 내신 성적 교과 활동이 150점에서 어떤 가까운 자, 그다음에 일반 교과 순 이렇게 학년별 3학년, 2학년 되겠습니다. 이건 전부 다 요강에 이제 다 정확하게 표준화된 그러한 모델로 등재되어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발췌해서 따로 이렇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진로 적성 취업 희망자 특별 전형은 학교별로 약간은 좀 차이는 있지만 되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계별 전형이죠. 1차는 서류 전형입니다. 100점 만점에 모집 정원의 1.5배수죠. 만약에 최종 뽑는 인원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1단계에서 100점 만점 서류 전형으로 150명을 선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형에서는 1차 전형 성적을 포함한 면접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면접이 상당히 중요하죠. 1차 전형 점수와 합해서 최종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의 평가 요소는 크게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정성적 평가는 담임교사 추천서를 포함해서 취업 희망서, 이건 대부분의 학생들이 50점 만점을 맞은다고 보고요. 기본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이제 정량적, 계량적으로 본인이 3년 동안에 출결 상황이라든지 봉사활동, 교과 성적 각각 만점 최대치 해서 50점, 이렇게 총 100점의 반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2차, 1단계 이제 1.5배수에 든 학생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차 전형의 점수 100점을 기본으로 해서 자, 2차 전형의 평가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기소개서 30점, 관련 여러 가지 내가 아까 자격증을 포함한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했다든지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표창장을 많이 받았다든지 이러한 또 가산점 최대 10점, 그리고 이제 면접이 그만큼 중요하죠. 현장에서 면접이 60점에서 최종 100점입니다. 그래서 1, 2차 점수 총 200점이 되겠죠. 그래서 2단계에서의 동점자의 경우에는 면접 점수가 우수자가 역시, 그 다음에 자소서, 증빙서류, 학교 점수, 1차 정년 점수 우수자 순위로 이렇게 해서 1단계 진로 적성 특별 전형의 선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 특별 전형이 미달일 경우에는 나머지 인원은 일반 전형으로 충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일반 전형 방법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내신 성적은 교과 활동 상황 150점, 출결 상황 20점, 봉사활동 실적 20점, 학교활동 실적 10점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고요. 참고로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교과 성적 120점으로 산출하는 이를 200점으로 다시 환산해가지고 일정 비율로 불이익하게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역시 취득에 역시 앞서 취업자 특별전형과 마찬가지로 범위 내에서 각각 1점씩 최대 10점까지 부여한다는 말,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네. 최상위 급수의 자격증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일반 사설업체에서 민간에서 발행하는 이러한 자격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밑에 상세 내용이 함께 역시 강조해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2022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 성적 반영 지침에 의거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유의해야 될 게 고등학교에서는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 이중 지원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기학교 반드시 한 개 학교 내가 지원자가 한 학교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형 시기 빠르고 상관없이 하나 타시도 마찬가지고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불합격했습니다. 합격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직업계, 일반계 고등학교의 정보고 운영하는 그 학교가 아니고 그냥 특성화 고등학교 5개 계열에만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계열 특성화 취업 희망자 일반 전형이 아닙니다. 특별 전형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일반 전형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이중 지원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역시 이중 지원이 안 되고요. 또 전기학교에 불합격한 자는 다른 전기학교에 또 지원할 수 없고요. 단 전기학교에 불합격한 자는 경기도 내 전기 추가 모집이 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해당 연도에 고교 입학 전형의 합격자는 다른 모든 추가 모집에 절대 지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중 지원의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후기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학교도 그렇지만 후기학교 역시 또한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 특목고 있었죠. 자율고를 포함한 한교학교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역시 정기학교 합격자는 후기학교에 역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특목고, 자사고 지원자는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지만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에 합격한 경우에는 평준화 지역 일반고 지원 자동적으로 제외가 되고요. 또 후기 학교 정시 모집 합격자는 추가 모집에 지원이 안 됩니다. 역시 마이스터의 불합격인 경우 지역학교 지원할 수가 아까 이중 금지라고 했었죠. 나머지 내용. 실제 이중 지원의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어떤 경우에도 한 번 합격하게 되면 안 된다. 전 후기든 경기도의 경우에. 그 다음에 경기도 정기학교, 타시도 정기학교 역시 이중 지원에 해당이 돼버립니다. 타시도 정기학교 지원한 자가 반대로 경기도 정기 지원하는 경우라든지 또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 특별전형 지원자가 타시도 예를 들어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다른 충청권 이런 특성화고 진로적 특별전형에 동시에 또 지원한다라든지 또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합격자가 불합격자는 지원할 수 있어요. 합격이 돼가지고 일반 전형에 또 지원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실제 이중 지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특성화고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입학 방법, 절차까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자, 본 강의를 통해서 특성화고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나 소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러한 소질과 적성에 맞는 상급 학교의 선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 진로에 대한 그래도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현재의 어떤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력하지만 본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진로 선택에 있어서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리고 어떤 그러한 슬기로운 이러한 상급학교의 그러한 후회하지 않는 휩쓸리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적극적인 이러한 어떤 그러한 장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기에 또 이제 뭐 예방접종 백신 맞았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정말 컨디션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정보 진로 탐색망 잘 활용하시고 또 가정에서 부모님과 잘 소통하고 학교에서도 역시도 선생님과 잘 소통하고 친구들과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면서 여러분들의 후회 없는 이러한 진로 선택, 상급학교의 선택이 특히 특성화교에 많이 지원과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중학생 여러분들 사랑합니다.